이 영상은 정말 인생에 자동화라는 개념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왕초보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과 함께 아주 천천히 실습을 하실 거고 작고 귀여운 자동화를 하나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따라해 보면서 만들면 베스트겠지만 그냥 누워있다가 영상을 클릭하신 거라면 굳이 컴퓨터 켜지 않고 2배속으로 느낌을 한번 보시는 것도 정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간단한 자동화를 만들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보시는 것만으로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동화, 꼭 자동화가 아니더라도 이런 유용한 것들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보자들은 처음에 진입장벽을 느끼게 되면 금방 포기한다는 거예요. 뒤에 엄청난 꿀이 있고 막 그래도 말이에요. 아니 뭐 누가 좋은 거 몰라?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난 못하잖아 같은 느낌인 거죠. 이게 제가 처음에 할 때 그랬거든요. 살짝 보니까 뭐 엄청 좋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스텝이 많은 것들은 그만큼 연결해야 될 것들도 많고 설정할 것도 많고 에러도 되게 많이 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초보들은 하다가 포기합니다. 근데 이 툴이 정말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툴인데 멋진 거 하나 만들어 보려다가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작하기 앞서서 이 비디오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싶어요. 이 비디오에서는 매일 아침에 오늘의 날씨를 이메일로 받아보는 자동화를 만들어 볼 건데요. 아마 이걸 들으면 아니 그냥 날씨 어플로 확인하면 되는데 그걸 이메일로 받아서 뭘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핸드폰에서 날씨 위젯 같은 거 설정해 두면 편하게 날씨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메일로 오는 날씨 알림을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이 비디오의 목적은 유용한 자동화를 하나 완성해서 내가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거가 아니에요. 이 비디오의 진짜 목적은 초보자들이 실습을 통해 뭐라도 하나 완성을 해보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데 있어요. 아 나도 할 수 있네? 이런 거 만들 수 있네? 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거를 줘도 소용이 없을 테니까요.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그러면은 이 작은 자동화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make.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 자동화를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이 자동화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자동화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날씨가 얻어지고 그리고 그 날씨를 제 이메일로 보내줘요. 그리고 그 이메일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오늘 서울의 날씨는 구름이 끼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최저 기온은 이 정도, 최고 기온은 이 정도, 그리고 습도는 이 정도다. 이 정도의 정보가 들어가게 제가 자동화를 만들어 봤어요. 간단하죠? 좀 자동화라고 하는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도 이렇게 느낌을 잡을 수 있게 가장 간단한 자동화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만드는 법을 아주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make.com의 이 홈 화면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오시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 혹시라도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하나 달아뒀어요. 그거를 타고 들어가 가지고 메이크를 가입을 하시면 프로 플랜을 한 달 동안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계정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들어가 가지고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자동화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시나리오라고 부르는 개념을 만들어 볼 건데요. 메이크라는 프로그램은 어떤 컨셉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뭐 업무를 볼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쓰잖아요. 챗 GPT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엑셀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카카오톡 뭐 여러 가지 다 사용을 하겠죠. 근데 이것들을 사실 이 프로그램 내에서는 뭐 어떻게 사용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간으로 뭔가 액션을 하고 싶으면 이것들을 보통은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메이크에는 이 프로그램들을 다 연결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자동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런 느낌의 자동화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이메일을 보내요. 그러면 그 이메일이 근데 매일 루틴한 이메일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 이메일로 이메일을 보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요. 근데 이게 오는 사람은 다 달라도 내용은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뭐 견적 문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는 답변도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럼 챗 GPT한테 이 이메일을 분석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이메일에 맞게 적당한 답변을 써줘. 난 보통 이런 이메일에는 요러한 정보를 담아서 답변을 보내. 그리고 내 말투는 보통 이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해주면 챗 GPT가 알아서 이메일을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메일을 보내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메일 초안을 그냥 임시 보관함에다가 저장을 해줘. 이런 식으로까지 자동화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하는 그런 루틴한 일들, 꼭 필요하긴 하지만 되게 시간을 많이 쓰는 일들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자동화까지 할 수 있는 사이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처음부터 만들려고 하면은 조금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감을 잡는다, 이 메이크라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하는 느낌으로 아주 간단한 자동화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 사이트로 돌아와서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Create a New Scenario를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보라색 동그라미가 나오면서 뭔가를 추가를 하라고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들 자동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를 알아내서 그리고 그 날씨를 Gmail로 보내는 자동화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의 첫 번째 단계는 날씨를 알아내는 거, 이거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날씨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게 참고로 아직은 안타깝게도 한글이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영어를 쓰셔야 되는데 여기서 막 엄청난 수준의 영어를 요구하는 건 아니라 아마 좀 익숙해지시면 쓸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웨더라고 하는 동그라미가 나왔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요거를 눌러볼게요.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날씨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날씨 예보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저희는 한번 Get Daily Weather Forecast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언제 날짜의 것을 받을 거냐 이렇게 나와요. 저희는 오늘 날짜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딱딱딱딱 해주면 되거든요. 얘네가 원하는 정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너 위치를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하는 게 좋겠어? 그러면 요거는 시티, 도시로 이제 입력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좌표를 사용해 가지고 입력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간단하게 도시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시티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저희는 서울을 입력을 해볼게요. 해서 오케이 하면 끝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간단한 동그라미 하나로 날씨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한번 가동을 시켜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에 Run Once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눌렀더니 이렇게 날씨를 얻었어요. 여기 보면 아웃풋이 나오거든요. 아, 우리 날씨를 이때로 봤을 때 최저 온도는 20.25도 그리고 최고 온도는 26.76 그리고 휴토는 뭐 49%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아, 그러면은 오케이, 날씨를 잘 얻어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동그라미는 끝냈고 우리는 이 동그라미의 정보를 적절하게 추출을 해서 Gmail로 한번 받아볼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동그라미를 잇기 위해서 여기 보면 Add Another Module,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를 모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면 야, 이번에는 뭘 추가할래?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다가 한번 Gmail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Gmail도 막 여러 가지 막 기능들이 나와요. 여기는 보니까 아까 날씨보다 더 많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은 우리가 그 정보를 이메일로 보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Send an Email을 눌러볼게요. 해서 이렇게 Gmail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는 커넥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이 메이크라는 사이트가 제 계정에 맘대로 들어가 가지고 막 이메일을 보내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이크라는 사이트가 내 Gmail에 들어가서 뭐 이메일도 쓰고 뭐 읽어보기도 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계정이랑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연결이 있는데 이제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될 거예요. 제가 이전에 올려놓은 영상을 위에다가 띄워드릴 테니까 혹시 지금 실습을 하고 계신 분들은 뭐 보고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부터 뭐 배속을 해가지고 빠르게 한번 쭉 느낌을 보신 다음에 연결을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누워가지고 보고 계셨던 분들은 뭐 연결은 안 하셔도 되겠죠. 연결은 건너뛰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라고 보니까 누구한테 보낼 거냐 라는 뜻이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이메일로 받을 거니까 제 이메일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서브젝트 무슨 뜻이죠? 이제 이메일 제목은 뭐를 쓸 거냐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써볼게요. 오늘의 서울 날씨는 이렇게 하고 여기에 맑음, 뭐 흐림, 뭐 이런 식으로 떴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가 맨날 이제 바뀌려면 바뀌는 값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이거 서울 날씨는 요 앞부분은 제가 이제 쓴 거니까 이대로 간다고 쳐도 이 값은 날씨에 따라 바뀌었으면 좋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날씨에서 얻어진 값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이제 옆에 네모 박스가 하나 뜨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스테이터스, 이 값이 맨날 이렇게 제목에 뜰 수 있게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쉬워요. 그냥 클릭 한번 하시면 돼요. 클릭 한번 하면 이렇게 스테이터스 그리고 옆에 앞에 1이 뜨잖아요. 이 1은 뭐냐면 이 1번 동그라미 여기 웨더 이 1번 동그라미에 1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중에 막 동그라미가 여러 개가 되면은 뭐의 값인지 헷갈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저는 여기 뒤에 귀엽게 느낌표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목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해볼 건데,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오늘의 서울 날씨는, 아까처럼 똑같이 한번 이거 반복을 해줄게요. 스테이터스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이제 뭐 맑음, 흐림 이런 것도 아이콘으로 한번 띄우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이 아이콘을 한번 넣어볼게요. 아이콘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아이콘을 넣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이 자동화를 받고 싶으니까, 이 날씨 알림을 받고 싶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멋지게 인사말을 한번 넣어볼게요. 좋은 아침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한글로 하면 요런 오류가 좀 뜰 때가 있더라고요.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지워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좋은 아침이에요 이렇게 하고, 오늘의 최저 기온은 보시면 여기에서 온도 중에 미니멈이죠. 보통 날씨 할 때 맑은지 흐린지랑, 그리고 최저 기온, 최고 기온, 그리고 습도 요 정도 받으면은 보통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정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여기 템퍼리처 미니멈 이라고 하고, 여기 뒤에 우리 아까 보니까 단위가 없었거든요. 숫자만 나오니까 좀 심심하니까 이제 단위를 넣어볼게요. 또 최고 기온은 맥시멈 도 예요 이렇게 적. 그다음에 그리고 습도는 보시면 에어 휴미디티 있죠. 이거 하고 입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한번 작성을 해봤고요. 뭐 지금 내용 자체가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해서 OK를 누르고, 그러면 이 자동화를 한번 잘 돌아가는지 저희가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돌렸다고 나오는데 초록색 체크가 다 떴죠. 에러 없이 잘 진행이 됐다. 가보니까 여기 이렇게 이메일이 잘 온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이 잘 왔는데, 잘 보니까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보니까 엔터가, 아까 우리 엔터를 쳤는데 엔터가 하나도 안 쳐지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여기 아이콘을 넣었잖아요. 근데 아이콘이 이렇게 주소로 왔어요. 그래서 이거 눌러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구름이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불편하잖아요. 한눈에 보려고 이렇게 아이콘을 한 건데 한번 클릭을 해야 되면. 그리고 또 보면은 이 날씨랑 이런 것들이 이 정보들이 이제 한눈에 좀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이메일을 조금 꾸며볼 거예요. 그러면 이 자동화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메일은 잘 왔으니까 이 이메일의 콘텐츠를 좀 수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아까는 잘 몰랐는데 여기 보면 You can use HTML 태그를 이렇게 써져 있네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HTML 태그가 뭔지를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이제 막 엔터도 치고 글자를 굵게도 하고 싶고 막 이런 가지 기능들을 넣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 기능들을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올 테니까 제가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이메일에서 가지고 있던 문제가 뭐였죠? 보면 엔터가 안 쳐졌다. 그리고 이 이미지가 눌러야 나온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좀 굵게 해서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이런 거를 HTML 태그로 다 해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엔터를 쳐주는 것부터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엔터를 쳐져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보니까 이메일은 엔터가 안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엔터를 쳐주는 HTML 태그를 한번 입력을 해볼 겁니다. 어떤 태그를 사용을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생긴 태그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여기에다가도 입력을 해주고, 그러면 엔터가 2번 쳐지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그는 이제 다 입력하기 귀찮으니까 제가 복사 붙여넣기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여기는 2개, 그리고 습도는 또 이렇게 3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3개 입력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엔터가 쳐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뭘 해보고 싶냐면, 이제 좀 두껍게 글씨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뭐 온도라든지 습도 뭐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굵게 처리를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굵게 표시하고 싶은 곳 앞에다가 이렇게 B를 치고, 그리고 굵음이 끝나는 곳에 이렇게 하고 /B 이렇게 닫아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것도 그러면 밑에도 해볼까요? 여기도 굵게 B 시작, 그리고 일로 가서 하고
그리고 내려가서 습도에도 B, 뒤로 가서 슬래시 B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했으니까 한번 느낌을 볼까요? 우리가 OK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자동화를 작동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보내셨고 한번 새로운 메일이 또 왔나 확인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엔터가 잘 쳐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굵은 글씨로도 잘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훨씬 보기가 편해졌죠. 네, 문제가 하나만 남았네요. 이 열받게 이렇게 아이콘을 눌러야 보이는 이거를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 아이콘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이 사이트 주소잖아요. 이 사이트 주소에 들어있는 아이콘이 여기에 바로 보일 수 있게 처리를 하는 태그를 넣어주시면 돼요. 뭐냐면 img src 그 다음에 는 치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그리고 뒤에 큰 따옴표하고 닫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끝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OK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자동화를 돌려보면요. 돌려보면 지금 또 새로운 게 와 있고 이렇게 구름이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메일이 잘 써진 거를 알 수가 있네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실 이거는 이 프로세스 자체는 자동화를 했지만 우리는 이 알림이 특정한 시간에 가서 제가 이거를 굳이 눌러가지고 보지 않게 이 눌러가지고 볼 바에 네이버에 날씨 검색해가지고 보지 이걸 뭐 맨날 누르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누른 거고 우리가 이거를 스케줄링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케줄링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하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 세팅을 눌러볼게요. 지금 15분마다 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를 눌러보시면요. 여기 시나리오를 언제 돌릴 거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일단 메일로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언제로 할 거냐? 오전 한 7시로 할까요? 7시 빵빵분으로 시작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OK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면 매일 오전 7시에 이 자동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세이브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세이브를 눌러도 나가면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이메일로 이 자동화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화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저는 이 메이크라는 프로그램 또는 그걸 넘어서 이 자동화라고 하는 컨셉이 적재적소에만 잘 활용을 한다면 되게 미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인 귀중한 자원이 돈이랑 시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돈을 더 귀하게 생각을 하고 때문에 돈과 시간을 바꾸는 행위를 많이 하지만 사실 더 유한하고 중요한 것은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인생의 단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약간의 돈 또는 뭐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벌어낼 수 있다면 이거는 충분히 제가 이득인 거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충분히 이득인 거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서 또는 그냥 영상을 한번 쭉 보시면서 저처럼 자동화라는 컨셉이 굉장히 마음에 든 분들은 앞으로 제가 유용한 영상들을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마음에 안 드셨으면 꼭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 싫어요를 보고 제가 파악을 해서 더 열심히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화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